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게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 의무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따르는데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안 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많았을 텐데요.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증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한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요.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부동산 710 대책에 따라 의무가 따르면서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는 그러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년 징역 조건까지 2년의 징역 조건까지 따르면서 굉장히 과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710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8월 18일 날 시행이 되면서 1년 유예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1년 유예가 끝난 2021년 8월 18일 이후서부터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됐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은 보증보험 회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회사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굉장히 많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한 이런 얘기도 드렸죠. 전세와 동시에 전세 잔금과 동시에 매매 잔금이 같은 날일 때도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을 안 해주면서 일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난처한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금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가지 보증금 의무사항이 필수가 아닌 예외사항을 3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이미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유사한 곳에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 같은 경우도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단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요.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얻을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최우선 변제금 금액을 보면 수도권의 원룸 가격을 전세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격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도요. 근저당권 기준으로 해서 금액들이 틀려지는데요. 최근 사례들을 보면 2021년 5월 11일자 기준으로 해서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하가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까지는 4,300만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원,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2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상의 원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들이 안 되는 가격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좀 얘기 드려볼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최우선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집행됐을 때요. 또한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로 속해였을 때는 다른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으면서 세입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짚어야 되는 게 근저당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가 올해 계약을 했지만 근저당권은 미리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준일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틀려진다는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계속 바뀌면서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 한도는 조금씩 올라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을 보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2010년도 이후에 최우선 변제금을 봐도요. 2010년 7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21일까지가 서울시 같은 경우가 2,5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보증금이
전세가 금액이 차츰차츰 급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이 계속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3,200만원이 올라갔고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3,400, 18년도에서 2021년도 아까 말한 5월 10일까지 최근 기준 바로 전까지가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3,700, 올해 기준 2021년 5월 11일 기준으로 5천만원이 올랐는데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상향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 같은 경우는 잘하면은 원룸 가격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수도권 중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기준으로 해서는 그 금액 갖고 원룸 전세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올해 계약을 했지만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기준일로 해서 그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금액 자체는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많지 않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경매가 집행돼도 건물가의 2분의 1 이하에서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보증 같은 경우는 이미 쓸모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항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도 이 안에서도 좀 보면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유예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에서도요.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거나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요.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따르면서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계약이거나 또한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 반환 보증에 준하는 그러한 곳에 보증금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세 가지 큰 조건으로 해서 보증금 반환 증권 같은 경우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여기서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을 안 했을 때 처벌 조건이 2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까지 따르면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따르는데요. 이 조항 자체는 조금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10%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면서 최고 한도 세율을 정하고 있으면서 3천만원 이하를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징역 이하의 조건 같은 경우는 없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싶지만 안 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잠시 말씀드려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경우가 선의 근저당권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 보증금 보증 회사 같은 경우도 가입을 안 해주는 사례도 생겼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와 전세가 같은 경우일 때도 또한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면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같은 경우는 구매도 되는 사항이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지만 법조문으로 발표를 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조항 같은 경우는요.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임대보증금 가입 면제 사유 규정과 함께 미가입 시 처벌 형벌 같은 경우도 과태료로 전환을 했고요. 보증금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의 등록 직권 말소도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9월 7일 국무회의의 의결에 거쳐서요.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임대보증금 면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